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월요일 쉬고 이제 화요일장 맞이하면서 공통적으로 오늘 시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좋긴 좋았죠. 예, 뭐또 갭에 반영이 돼서 출발해서 문제였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1.9조 달러 뭐 부양책 합의안도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상원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채 금리도 좀 안전세를 찾았었죠. 지난주에 1.6%까지도 이제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1.4%대로 다시 또 내려와서 좀 안정적인 모습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뭐 무엇보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이제 급등세로 마감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쉬다 보니까 월요일 장이 이제 올랐던 거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어제 증시가 쉬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시장이 이제 뭐 갭상승 반영할 것도 없었고요. 보합권에 출발해서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상승세가 나왔을 텐데 오늘 뭐 갭으로 뭐 2% 넘게 이미 뭐 반영이 되면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오를 게 별로 없었다. 뭐 이런 형태가 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오늘 화요일이지만 이제 오늘이 이번 주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나올 이슈들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스탠스가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예요? 당연히 그 말뜻에 대한 이제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이제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이 뭐 이제 연준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 회사채 매입을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뭐 팬데믹 이후부터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인한 거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제 뭐 그로 인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제 뭐 어떻게든 뭐 동원을 하겠다라고 이미 스탠스는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죠. 연준에서.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재정 부담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부양을 할 때, 또 국채 매입을 할 때도 계속해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08년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뭐 시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좀 경기 부양을 시작을 했겠죠. 했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뭐 여러 차례 계속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그때 연준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했던 방법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였다라는 부분인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또 새롭게 이제 돈을 계속 발행을 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하기보다는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를 매도를 하고 팔고 거기서 확보된 금액으로 장기채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형태의 움직임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요. 자, 뭐 사실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제로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금리죠. 현재의 금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로 금리 상태에서. 자, 그런데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 10년 후에 이제 금리를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껑충껑충 뛰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가 이제 역전이 되고 차이가 나버리는 건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도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먼저 10년물이 뛰었고요. 이 10년물이 뛰니까 이제 5년물까지 같이 뛰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유용한 카드가 결국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거다. 즉 단기채를 매도를 하고 그리고 장기채를 매입을 하면서 장기채가 뛰쳐오르는 금리가 뛰쳐오르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와 장기차의 이제 금리의 그
편차도 크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팔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조정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용한 정책 카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FOMC가 이번 달 16일, 17일 날 있죠. 그래서 FOMC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4일 날, 4일 날 또 연준 의장의 또 이제 연설이 하나 또 연설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4일 날 또 뭐 그런 뭐 멘트가 나오게 되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이제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소식,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소식,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D램 현물 가격이 뭐 14%인가 껑충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11%가 또 급등했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 뭐 4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26달러인 거를 감안을 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현물 가격이 그 2배 가까이 이제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뭐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움직임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확실히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주가가 하락할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지금 좀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 일이 있어서 제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요. 오늘 다시 올라가니까 내일은 사무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니까요. 내일 뵙겠습니다.